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관련 암호화폐 이런 세계가 요즘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와 관련되는 뉴스를 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게 파이 피아노 게임이라는 이제 게임 앱이 곧 출시가 될 것 같다. 지금은 이제 모드레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이제 버그를 수정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이것이 이제 완성되면 곧 앱에 출시가 될 것 같다 해서 그 뮤직 리듬 게임이라고 해서 아마 피아노를 치면은 이런 어떤 리듬하고 관계되는 이런 게임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파이코인 우리 그 파이 네트워크에 게임 관련되는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 니콜라스 박사가 옛날부터 이제 게임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좀 더 젊은 층들이 와서 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임 앱들이 많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웹3에는 그 게임 관련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만 웹3가 활성화된다. 그렇게 한 10억 명 가까이 가려면 게임 관련되는 산업이 발전돼야 된다 해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피아노 게임이라고 그러는 게 어떤 것이 있을지 곧 출시가 된다 하니까 저도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박사가 이제 오픈 인터뷰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역사상 가장 큰 블록체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500만 명의 개척자가 이미 KYC를 완료했고 적격한 모든 개척자가 KYC를 통과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KYC를 받지 않아서 상당히 이제 KYC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니콜라스 박사가 앞으로 모든 사람이 KYC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솔루션을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지난주에는 이제 그 모드레이터 간에 상당히 좀 그 이해 못할 불미스러운 그런 채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상세하게 제가 들여다봐도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은데 여기에 이제 라우 보나파이드라는 트위터에 꽤 활동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그 파이코인,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건전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도 왜 오픈넷에 제대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그런 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이제 내용을 알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분 그 채팅 앱에 들어가 보니까 이 양반은 이제 모더레이터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스트라이크를 하게 된 그런 동기가 오픈 메인넷에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더레이터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모더레이터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 하는 식으로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것이 여기다가 이제 모더레이터를 핑계대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이제 파이코아 팀에게 한 분에게 이제 개방형 매니아 출시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질문을 하지 않고 답변도 안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양반 얘기는 이제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가 자기들도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파이가 금전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로드맵에 그걸 내용을 좀 더 오픈넷을 포함한 그런 내용을 좀 올려달라 하는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하는 것은 전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파이 그 오픈넷에 관련돼서는 지난번에도 이제 만일에 오픈넷에 어느 정도 일정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로드맵에 오픈을 시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은 그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항상 파이코아 팀을 전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나쁜 소식이 아니면은 그냥 제대로 로드맵대로 진행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상당히 이제 그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그렇고 이런 그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을 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처음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에서 비트코인을
2001년, 2021년도, 2022년도의 대차 대조표를 보니까 3억 7,500만 어치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매도했다는 표현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상당히 큰 걱정을 하는 분들은 여기에 갑자기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그와 같은 뉴스를 언급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렇게 그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다는 뉴스가 있는가 하고 트위터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와 관련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서는 그 아마존 스페이스X하고 항상 블루 오리진하고 경쟁사기 때문에 그 블루 오리진 쪽에 있는 경쟁사가 스페이스X를 좀 더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그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이런 이제 그 관련되는 뉴스를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포인트를 하길래 야,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 저도 이제 다시 아마존 관련되는 정보를 이제 뒤져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상당히 내가 신뢰를 하면서 관련되는 자료를 많이 봐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콜라스 박사를 알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저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사람을 보면서 신뢰를 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신뢰하게 된 동기는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그 당시에 참 돈이 안 될 것 같은 그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모든 기술 특허를 공개했습니다. 이 회사가 기술 특허를 공개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개인 회사가 특허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와서 환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데다 초점을 두지, 많은 테슬라가 빨리 팔렸으면 좋겠다는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걸 보고 상당히 저도 신뢰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그 오픈 AI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일론 머스크 역할을 제대로 이제 보면서 역시 인류를 위하고 환경을 위한다는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남다르다고 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이조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옛날부터 많은 언급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이조스의 아마존 베이조스는 우리 니콜라스 박사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박사가 스타트X라는 그런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벤처들의 모임을 주선하고 할 때 거기에 이제 기술 CTO를 2010년도부터 한 18년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하면서 그 스타트X를 주로 지원했던 게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아마존하고 파이코인은 만들 때부터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니까, 제가 언젠가는 이제 아마존에 파이코인이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와 같은 것이고, 그 니콜라스 박사가 아마존에도 파이 네트워크의 버튼이 언젠가는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영상도 본인이 직접 얘기한 바도 있고, 또 아마존 파이.com이라는 것도 우리 그 파이코인이 만들어지기 한두 달 전에 이미 이제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는 걸 보고 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제 관계가 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존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베조스에 대해서 나왔던 거 보면은 이 양반이 이제 한 165조 원의 어떤 재산을 모두 기부를 하겠다. 그 많은 재산을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그 기후 변화, 인류 통합 여기에 이제 주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와이의 마우이라는 곳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을 때도 한 1억 불 정도의 기부금을 내는 걸 보고, 야, 이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베프 베이조스를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아마존에서 최근에 리플과 제휴해서 아마존 결제에 리플 X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상품과 서비스 비용에 XRP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8월 14일 날 사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를 메모를 해놓고 이거 상당히 좋은 뉴스인데 하고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워낙 비트코인 폭락 사태가 생기는 바람에 이 뉴스를 다룰까 말까 하다가 오늘 잠깐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아마존과 리플 간의 그 파트너십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포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매 업체가 결제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통합한 것은 이분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존에서 리플을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XRP 가격이 갑자기 좀 올라갔던 적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마존이 XRP를 결제 코인으로 받아준다는 것은 언젠가는 파이코인도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파이오니어들에게는 엄청난 큰 뉴스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엄청난 큰 뉴스가 비트코인의 폭락 때문에 파묻혀서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이제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아마존에서 우리가 XRP 대신에 XRP를 포함한 파이코인도 활용이 가능한 시대가 파이코인이 메인넷으로만 가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제 폭락하게 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흥다 파산입니다. 흥다, 우리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항상할 때 항자고 큰 대자에 다자인데 이제 중국식으로 하면 흥다라고 그러고 영어식으로 하면 항상할 때 항자니까 ever 해서 크다는 그란데를 써서 에버그란데 이렇게 제사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저는 흥다가 되든 항다가 되든 항다라는 것이 이제 파산이 신청을 했다는 그 자체하고 이제 그 스페이스X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뉴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래들이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던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해서 갑자기 이제 급락하는 이런 모양새가 갖추어졌습니다. 항다 파산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중심으로 중국은 앞으로 이제 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그 로스차일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차일드가 그 소프트뱅크를 지원해주고 있고 소프트뱅크는 XRP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스차일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로스차일드에 관심을 가지면서 로스차일드가 워트로 전쟁에서 비둘기를 이용해서 전쟁이 졌다고 소문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 채권값이 국채값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겼다고 소문을 다시 내서 엄청나게 이익을 본 게 로스차일드 형제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이 한 20배 정도 국부를 가졌다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뭐 채권의 한 60%를 이 양반들이 가졌다 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그게 바로 로스차일드가의 그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분에 생겼던 것도 그와 같은 투자 전략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영상을 저도 그분의 영상을 가끔 저도 자주 보긴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언급을 하는데 블랙록을 의심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 스페이스X 얘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설거문이 이제 그 기사를 삭제했다든가 블룸버그에도 기사를 올렸다가 기사 내용을 변경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변화를 보고 분명히 어딘가 업무적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블랙록을 의심하는 기사도 있고, 저도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겠다 하는데, 블랙록을 레리 핑크라는 분들, 이런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블랙록에서 그 SEC의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해 놓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가격이 폭락을 해야만
다시 이제 그 VIP로 있는 고객들에게 싼 비트코인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분들이고, 이 블랙록의 고객은 중앙은행 고객이라든가 뭐 연금 펀드라든가 국부 펀드, 금융기관 이런 여러 가지 큰 기관들이니까 현물 ETF에서는 가격 조작이 불가능하니까 거기 가기 전에 이제 가격을 좀 더 확실하게 떨어뜨려 가지고 앞으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려고 블랙록이라든가 피델리티 이런 월가 기업들이 이런 일을 벌린 것이 아닐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미국의 금값을 미국인들은 금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했을 때 이제 금에 대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그 파생 상품의 금값의 조작을 JP 모간이라든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했던 것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금값 조작하고 JP 모간만 쳐도 얼마 전에도 뉴스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금값을 조작하는 그런 파생 상품을 주로 이용하던 자산 운용사들이 이런 비트코인 세계에 들어오면서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을 샀다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지만은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블랙록도 이제 그 마이크로스트레이지의 주식을 삼으로써 이제 간접 투자를 했고, 다른 어떤 기관들도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회사를 주를 산다든가 채굴 회사를 이제 산다든가 뭐 여러 가지 간접 투자를 했지만은 직접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런 모든 나라의 그런 그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블랙록도 우리나라에 엄청난 많은 재산 투자를 해놓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이분들이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하려면은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것이 뭐 조작이든 아니든 그게 아니고 상당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코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파이코인이 가야 되는 길들이 언젠간 이런 일들도 많을 텐데, 나중에 파이코인도 이제 가격이 상정되고 나면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파이코인을 가지고 싶다고 하면은 엄청난 가격을 떨어뜨리고 원래 갖고 우리는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나면 결국 챙겨버리면은, 니콜라스 박사가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이 대형 자산가들이 대거 이렇게 가져버리는 바람에 실제로 대중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런 걸 보고 파이코인을 만들었는데, 언젠가는 결국은 파이코인도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와 같은 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데도 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제 이와 같은 뉴스들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그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SEC에서 이제 항소를 좀 해달라고 신청하는 그 자료에 자기들이 이번 리플의 소송에서 지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그 테라폼스 랩과 뭐 코인베이스와 여러 곳에 이제 소송 거론한 것이 이제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항소할 수 있도록 신청해 달라는 그 자료에 보면은 디지털 자산은 본질적으로 정권이 아니다, 이런 포인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 코드에 불과한 디지털 자산에 항소 의사는 없다, 이런 포인트를 하면서 디지털 자산이 본질적으로 정권은 아니지만은 검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정권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하는 것 같고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SEC에서는 디지털 자산은 정권이 아니다 하는 이런 포인트를 썼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싶어서 저도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이제 계속 법원에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9월 1일까지 리플 답변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 답변에 대해서 9월 8일까지 SEC가 만일 답변이 필요하다면 다시 답변하게 하고, 뭐 12월 4일까지 모든 증거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내년 2분기에는 배심원 재판으로 가고 뭐 이런 일정이 정해져 있지만은,
그런 거에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지만은 일단 디지털 자산은 정권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정권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이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고 있지만은 실제 리플은 XRP가 전 세계 수백 개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비트페이하고 지금 협업을 했습니다. 이 비트페이가 XRP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만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이렇게 이제 협업을 했던 것도 그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비트페이도 더 이상 항소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걸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제 이런 그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협업을 했다는 것도 뭐 대단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리플이 최근에 이제 그 마스터카드가 CBDC 파트너로 선정하는 몇 회사 중에 리플이 다시 거기에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상당히 관심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브릭스에 여러 아랍 국가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뭐 아시안 플러스라든가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CBDC와 관련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랍 통화기금에서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이제 언급을 했다. 이게 상당히 제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각국을 또는 통화를 가지고 CBDC를 만든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와 이란은 금을 통해서 CBDC를 만들든지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각국의 CBDC를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서로 브릿지 커런시로 온 XRP를 이용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야, 이렇게 된다면은 XRP가 브릿지 커런시가 되는 것처럼 파이코인도 이제 각 나라에 정말 200 몇십 국에 골고루 뻗어져 있는 이 파이코인이 브릿지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느냐. 여기에 이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말씀도 우선 좀 드려보고, 우리 이제 그 손흥민 축구 선수가 이제 그 토트넘에 이제 주장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인가 어제 그 뉴스에 이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대0으로 이겼다. 정말 반가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맨체스터 대학에 출장을 갔는데, 그때 영국에 있던 아들이 같이 이제 맨체스터 대학을 아빠 따라가면서 그때 박지성이가 있는 맨체스터 구장을 한번 보고 오지 못한 것이 좀 이제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그 토트넘의 주장으로 가 있는 것만 해도 좋은데 맨체스터에 2대0으로 이겼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토트넘 얘기하는 거는 아스트로페이, 브라질 시장에서 출시한 아스트로페이라는 것이 이 토트넘하고 콜라보레이션해서 이제 경기장에 상당히 이제 간판 브랜드로 나가게 되는데, 이 아스트로페이가 한 9년 전에 이미 리플하고 협업을 해서 중남미의 리플 랩 아메리카를 만들어서 상당히 이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놓고 있는 그 아스트로페이가 토트넘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아스트로페이가 토트넘하고 이제 경기장에 상당히 많이 자주 보일 텐데, 그 아스트로페이는 리플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했던 그런 회사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리플의 인프라는 SC하고의 관계없이도 지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페이팔 신임 CEO로 코인 매니아가 선정이 됐다. 알렉스 크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2013년도부터 비트코인을 거래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NFT도 뭐 당연하게 거래를 했겠죠. NFT를 거래하면서 82%가 지금 물려 있다. NFT의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82%가 몰려 있다. 그래서 이제 코인 유저들의 심정을 잘 아는 CEO다. 동병상련에 있는 CEO가 페이팔의 그 CEO가 됐으니까 이 페이팔을 암호화폐 흡으로 잘 키울 것이다 하는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XRP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XRP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항상 파이코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혹시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